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새벽 3시 31분입니다. 뉴스를 읽어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어제 거는 뉴스를 읽어드렸었고, 저희는 이제 어제 겁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침이 돼서 이제 뉴스를 올려주신 보너스 트랙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보셔도 충분하죠. 많은 분들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비밀번호는 BIT 5만입니다. 네. 비트 5만 달러까지를 기원하자 그런 관점으로 적어놨었는데 이미 5만 달러 훌쩍 넘어왔어요. 그죠?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이제 다음 거를 어떻게 하자 다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저희 방 비밀번호가 제 메인 시황과도 동일하고 그게 이제 어쩌면 비밀이거든요. 제가 이제 2023, 1010 이렇게 써서 2023년 10월 이런 얘기 들었었다가 옛날에 그냥 5만 비트코인 5만 달러 또 그때 얘기 드렸었었고 그쵸? 지금은 일단은 뭐 쉽사리 액션을 취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뉴스. 네. 오픈 AI 소라. 요 참 매력적인 AI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정고제 27년 양산 시간 걸려도 제대로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크게 볼 만한 건 없습니다. 그죠? 연내 그냥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하지만 인플레 둔화를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역시 약간 애매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반등을 좀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우리 경제 캘린더 보러 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아졌습니다. 예상보다도 좀 더 높아졌다. 예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장기 실업자가 조금 예상보다 조금 늘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비농업 부분 생산성, 그러니까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이 다시 예상보다 좀 좋아졌고, 근데 무역 수지는 안 좋아졌고, 단위 노동 비용도 안 좋아졌고, 근데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좀 그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증시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다. 그럼 기대가 되면 더 앞서가는 거지.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것들 기대감을 하면서 증시가 약간 반등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비트코인 역시 증시를 같이 함께 약간의 반등이 일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파월의 연설이 좀 있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저녁이구나. 저 부분입니다. 경상수지 지표들,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부분들, 좀 실업률, 이런 것들, 이제, 오늘 저녁이죠. 이제, 3월 8일, 이제, 지금 새벽이니까, 밤에 또 지표들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보면 뭐 어느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한 지표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죠? 인간 일자 증가율 기대에 못 미쳤다. 그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둔화가 돼야 돼요. 그죠? 둔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둔화가 좀 되고 미국도 우리는 충분히 둔화가 돼 있고 그쵸? 네. 그래서 다음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환율도 좀 빠졌어요. 그쵸?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인드로서 금리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1330원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요거 살짝 빠지는 부분에서 1313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의 엔화가 긴축을 좀 하겠다 이런 좀 뉘앙스를 좀 풍겼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반등 변화, 이제 드디어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다이버스 살짝 걸려 있는 부분이고, 엔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로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9.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미국 증시죠. 미국 나스닥이 같이 상승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증시를 또 올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금리를 낮춘다고 또 끌어올리고, 그죠? 완전 그냥 랠리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이 이 나스닥의 대부분이 이제 이 녀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엔비디아. 대단해요. 엔비디아 정말. 일단은 뭐 그 뭐지? 실적 뭐라지 그거?
배당락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되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애플 시총 1위를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고점 신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고점 신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중립을 박을 때가 있고, 그리고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이겁니다. 이 뭔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야 될 때는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거 상하를 보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이런 박스에 우리가 좌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벽이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에 부딪히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물리,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턴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 턴을 할 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죠? 길이 여기라면 돌아갈 때 이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는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행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비행기 같은 것도 언제 기름이 제일 많이 드냐고 물어보면 이륙할 때요. 이륙할 때. 그리고 나서 쭉 달려갈 때는, 이때는 기름이 별로 안 먹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착륙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경우 이때 우리가 저희들이 사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돌파하고 또 뚫을 것 같아서 좀 대단하긴 한데 정말로. 근데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집 같은 걸로 생각, 예를 들어 볼까요? 집, 아파트.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올랐다라고 표현할 때 호가만 오르는 경우 있죠. 호가만. 내 호가만 올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호가만 계속 올리고 있는 거야. 얼마. 그런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죠. 호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빠지는 모습도 우리가 에코프로처럼 아마 여기 치다가도 다시 한 번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그럼 팔아야 되나요? 그것도 아닌가요? 가만히 계시면 돼. 이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우리가 주식하다가 망하는 이유, 왜 이런 큰 상승장 속에서도 주식이 결국은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지금 엔비디아 여기 샀으면 벌써 10배를 먹었는데요? 네, 맞아요. 10배를 먹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더 사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평단이 올라가는 형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결국은 수익을 거의 대부분 토해내거나 몇 명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중립기업 박는 그 공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던 길 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 사든 말든 이미 꽃대로 가고 있는 애들 지금 막 올라타서 단타를 친다고? 뭐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고? 네, 맞는데요. 그거는 투자에 딱 돌파하는 그 순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말씀드렸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가 완전히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다. AI가 주제로. 그럼 AI가 식을 때까지는 계속 힘이 나고 있겠죠. 근데 AI가 아직은 식을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AI가 이제 우린 실적적으로 이제 눈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코인 있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도 뭐 각헌법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여주는 게 없었다가 눈에 보여지면서 다시 상승을 했었거든요. 땄던 걸도 한번 빠졌다가,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당시에 주가가 10배씩 20배씩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한 3분의 2, 3분 반 토막 이상 빠졌다가 다시 100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아마 그런 형태를 띄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뭐 전반적인 뷰는 한번 빠졌다가 4월 넘어서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주고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닐까 싶어. 그죠? 이렇게 보고 뷰를 잡고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여기 오게 되면 안 올 것 같죠? 한 쌤이 말한 자리 거의 다 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700, 600포인트 나중에 먼 훗날 오게 되면 이때부터 장투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혹시 하나 또 엔비디아 또 제칠 다른 반도체 회사가 나오진 않겠지. 왜냐면 이건 또 독점 기술력이니까, 그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반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후 8,600불까지 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요 구간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이런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서 한번 뚫어버리면 이때는 손절가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숏 보시는 분들 손절하셔야 돼요. 지금쯤 되면 아마 약조정 살짝 나올 수 있거든요. 약조정 나오면 그때 손절하고 나오십시오. 지금은 들고 계시는 것보다 한번 한 탑을 더 들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숏 이야기를 드릴 때 여기서 숏 잡고 들어가 보라 했었을 때 요 구간에 대한 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입질 못 하셨을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쩔 수 있겠나, 뭐 결과는 그래 된 거니까 다이버스 걸렸죠. 그래서 보면 요 볼배 상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빠진다 오른다 오를 거라고 보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앞서가지 마시고 원래 그냥 내 원칙에서 룰이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판을 짜서 분석해서 다시 타점 잡는 거예요. 뭐 이제는 제가 이런 말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겠고요.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증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항생이죠. 홍콩 항생 지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차이나 에어10은 또 약간 횡보성 조정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이나 항생테크를 좀 담을까 생각 중이에요. 차이나 에어10과 거의 유사한 모습인데요. 요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중국 증시는 많이 올라가지고 리바운드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증시도 좀 힘내고 있죠. 여러분들 코인이랑 지금 미국 증시, 뭐 일본 증시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죠?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코인도 들고 있고, 그죠?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 들고 있고, 뭐 그럼 나중에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마트는 많이 빠져버렸네요. 네, 이거는 나도 모른다 이자 아세라이. 창우 카이도 오르고 있고 그렇네.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단타 청산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단타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당시 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란 녹화 버전이잖아요. 녹화 버전을 보면 제가 그 시간을 항상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말했던 시간의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한 그런 거시적인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싸다고. 그러니까 관망하고 계셔야 돼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싼 것들을 찾아서 쇼핑을 하세요. 그리고 단단한 것들 찾아서 쇼핑하시고, 그리고 채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채권 값도 지금 한 10% 올랐을걸? 제거 4.3% 나왔을 때, 그치? 맞죠? 제가 4.3 딱 찍는 순간 채권 지금 떠서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이라서 괜찮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은 방송하는 경우가 이제 매크로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타점적인 이야기도 둘 다 드린단 말이지. 맞죠? 그러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단 말이야. 여기서 매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랐다는 거지. 그리고 한세븐이라는 부분 분명히 이 근처에 가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기억에 보면 여기 있었으면, 혹시나 잘못됐으면 저희 단톡방에 대기해 주십시오. 제가 댓글은 사실 되게 몰아서 봅니다. 왜냐면 상처받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애초에 조회수 자체가 200개, 300개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잘 안 봐요. 그냥 한 명이라도 보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안 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댓글에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 링크 있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톡도 공개가 돼 있고 제 전화번호도 밑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썸네일을 보시면 그쪽으로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엄한 데 들어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옛날에 사기당한 사람 많았거든. 다 사칭하는 것 때문에 뭐 500만 원씩, 뭐 1000만 원씩 무료로 주고 막 했대. 그러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쌤입니다. 상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부분 오전 시간 좀 자고 있을 테니까 되게 바쁘지 않은 이상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은 무조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조정이 나왔었고, 아마 요 59,000 전후 6만에서 58,000 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떨어지는 게 한 방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피어치험 한 대 맞고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올 건데, 이게 명백하게 우리 세력 형님들이 물량을 판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판 거보다 올리는데 돈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게 패턴이거든요. 이게 패턴이 되고 막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플래시 되고 막 하는 건데, 떨어뜨리면서 물량을 떠넘기잖아요. 그럼 동시에 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물량을 비트코인을 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 100억 원어치를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 물량을 다 받아내려고 쭉 깔려있던 물량들에서 빵 하고 던지겠죠. 이건 100%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끝 어딘가에서 개인 매수자들이 딱 돈을 쭉 붙어요. 그리고 던지면서 내가 요 가격에 사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왜 지그들이 던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빠졌을 때 다시 물량을 적당히 채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편익, 차익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호가치가 확 비거든요. 사고 나서 그래서 인마가 다시 이 가격 올려버리면 위로 올려버려서 얘네들이 틱틱틱 올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개미들 물량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떨어뜨릴 때 들어갔던 비용보다 올라갈 때 들어갔던 비용이 적어지면 바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저리량으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인력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 패턴이라던가 뭐 파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총량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들고 있었으면 요거에서는 한 90개에서 80개 정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계속 올리면서 작업실에서 계속 옮기면서 팔아다 제끼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를 변동시킬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플로우였나요? 플로우가 이번에 슈팅이 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저 같은 플로우 항상 얘기 많이 들어도 플로우 노래를 많이 불렀으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는 하겠지. 그죠? 그래서 플로우도 또 눌리면 또 잡아야 돼. 이건 역합조정파 형태라서 얘는 나중에 이제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가게 되면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물론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은 뭐 차라리 싼 거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시 이오스를 전체 모아가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마냥 좋은 말만 드리면 또 한쌤이 아니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장단점 다 말하는 거잖아. 김포 6%가 붙어 있습니다. 6%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외국에 물려있던 코인들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한국으로 넘겨서 팔아먹어도 6% 남겨먹는 겁니다. 환칙이라고 하죠. 외국에 아는 지인분한테 그 카드를 결제해가지고 코인 사가지고 한국으로 넘겨서 팔아버리면 6% 이득이 편익이 천차익이 나와버린다고. 그 찔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아정님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좀 나와 있거든요. 비트인데 링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들어간대요. 이게 항상 이게 나오고 나면 얼마 더 있다가 좀 뭐가 생깁니다. 이더리움. 그러니까 정감 말씀이지만 비트코인보다 이제 이더가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잡주들은 알트코인의 엄마 아닙니까? 특히 NFT의 엄마, 그죠?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3월 달에 나오는, 우리가 고점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파차트를 봐요. 어쩌면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 분석만 또 하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 이게 낫거든. 왜냐면 막 상승장이 시작돼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하면 이거 호재다, 와 더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걸 하네. 근데 이더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540만원, 그죠? 그러면 이거 나왔을 때 이더리움에 대한 변동을 조금 잘 봐야겠다. 일단 지금 락업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 잠긴다는 이야기는 옷가창이 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등락이 한번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좀 빠진다면 바로 안 빠진다 했습니다. 우량주들은 다시 반등을 주고 빠지거나 뭐 이렇게 주고 빠지거나 이렇게 소개할 텐데 생기는구나. 자, 그러면은 또 있죠, 이슈가.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가 또 있습니다. 코인 시장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4월 달에 나오는 흐름들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근데 반감기는 결론이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우리가 시그널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코인에 대한 이슈들을 좀 보려고 왔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IPO 킬립도 이걸 봐야 되나? 좀 뭐가 많아서 IPO는 그거 아니잖아. 참 ICO라고 착각했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때 그렇게 되면 떨어지나요? 라고 너무 일반화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를 다 못해요. 제가 사교육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인데 그걸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외운 대로 풀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학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걔네들은 공부를 해도 답이 없으니까 혹시나 자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부 말고 다른 걸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화를 빨리 시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장점이 추진력이 빠르거든요. 영업사원들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애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학 타입들 막 고민하는 타입들이잖아요. 수학은 좀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인발시키지 마시고 이런 변수들이 생겼을 때 이런 주가들의 변동이 좀 생길 수 있겠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조정 이후에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AI 버블 같은 경우도 AI 버블 그리고 지금 옛날 닷컴 버블 있잖아요. 닷컴 버블 또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고루루루 하고 다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AI도 똑같아요. AI 버블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단기적인 버블이고 AI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할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AI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심지어 제가 머리 왜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죠? 인체를 포기하고 어제 디지털화 AI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AI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뉴럴링크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뉴럴링크 만약 활성화되면 제 머리 심고 싶을 정도. 그런데 얘도 지금 당장 AI에서 실적을 보여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불안정해요, 지금 정보들이. 그리고 AI가 낳은 정보를 또 AI가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재창출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 아시죠? 편차가, 처음에 시작되는 편차가 요만큼만 벌어져도 이것에 대한 구름, 이렇게 대한 편차가 이렇게 생겨버린다. 이렇게 정보 이렇게 생겨버린다고. 원래 올바른 정보는 얘예요. 그런데 AI가 조금만 그걸 해서 처음에 살짝 틀어져 버리면 정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나중에 점점 커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끼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AI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조정이 나와서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다시 상상이 만들어질 건데 어쨌든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우상향을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여기 어딘가에 주체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 단기적 법이 있지만 추세 자체는 흐름 자체가 좀 상승으로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얼마나 했어요? 약 3억 27만 달러 3억이 좀 넘죠? 당시 3억 제가 2년 3년 전에 이제 1,000원 할 때 3억 1,100원 할 때 3억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환율로 치면 한 3억 4, 5천까지도 충분히 4억 정도 갈 수도 있겠다. 그쵸? 그렇게 좀 계상을 찾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목표 가격입니다. 일단 우리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전에 이렇게 보였던 부분들도 대해서,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요거 얘기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약간 뱉어졌을 때, 재창조졌을 때 이상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생각이 안 나요.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알트코인들도 괜찮습니다. 차트들이 다 예뻐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제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도 아직 떨어질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타만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 뒤에 한 번 더 간다. 필치는 맞더라도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이럴 때 요거 있죠. 뭐 예를 들어 시바이노 같은 경우도 지금 필치 맞았는데 확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썸씽은 아니고 누구냐? 솔라나 마찬가지 계속 잘 가잖아. 제비, 골드, 플로도 당연하죠, 그죠? 플로 결국은 이제 1800까지 왔는데 저는 놔줘버렸습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금 살까? 지금 살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사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사는 거. 이때 사는 거야. 그때 사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서 요 정도 먹고 팔아버렸습니다. 잔다고. 너무 풀배팅을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지금 다시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장투를 하려면 지금 글쎄요, 좀 다음 또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뭐 하여튼 요때 사는 거야. 그 타이밍이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잡았고, 요것도 먹었지. 요것도 먹었어요. 요것도 먹고 그 다음에 팔았고, 여기 팔았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요막 걸고 와서 다시 먹고, 여기서는 조금, 요거는 아주 소량으로 먹고, 이거는 크플배틱으로 먹고,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인데 됐고, 그래서 뭐 오피스텔 구경도 좀 하고 월세도 한번 받아볼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 여담이죠. 여러분들도 그 타이밍을 좀 노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뭐 굳이 뭐 그렇게 하자면 뭐 이오스 같은 것들, 이오스도 잠깐만, 젠장, 아이고 씨. 잠깐만, 방송하면서 살라 그랬는데.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보시죠. 그죠? 네. 오늘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19시. 블로 못 잡으신 분들 이어서 다시 노려보셔도 된다. 아이고, 세상에. 못 봤다. 이거 속상해라. 이건 좀 아깝네. 되게 아까운데. 이건 아깝네. 이건 빨리 보고 있었거든. 설명드릴게요. 그죠? 저 타이밍이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타이밍. 이 추세 돌리는 타이밍.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일시정지 해놓고 초단타 쳤어요. 초단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니까 그 뭐라고 하지? 그냥 몇 초짜리자. 초단타 1분짜리. 무슨 짓을 했냐면, 요거구나. 여기요, 여기. 와, 진짜 1초 단위여야 되네요. 와, 본몽으로도 못 보네. 이야, 대단하다. 요때 잡아가지고 요거 팔았어요. 요거 했어요, 요거. 그래서 오늘 바깥 20만원 정도 땡겼어요. 요거는 놔주려고요.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일단 시정지에서 방송이 좀 끊길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방금 한 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게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쪽에 잡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눌림목을 탁 잡아서 탁 튀면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리스크가 좀 있죠. 리스크가 좀 있지만 이 눈이 좀 보여서 방금 했고요. 아유, 여러분들, 아유 참 웃긴다. 뭐 이제 더 이상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아까워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보고 있었거든. 이걸 잡으려고. 억울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잡을까? 이거 잡을까? 막, 요때도 사실 체결이 안 돼가지고, 요때 짜증나가지고 보고 있다가, 요때, 조정 나오네요. 잡을까? 하고 있었는데, 나가버렸어가지고. 신김에 분노의 스크래핑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제 로그 됐으니까 막 관심 정보 옛날 별표 막 찍어놓은 거 보인다, 그죠?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똑같은 모습을 띄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지금 타점 잡으셔도 돼요. 이더리움도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 여기서 뭐 520만 6만 526만 원 정도 론절 딱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리스크 같은 애들은 이제 슈팅 나고 조정이 나와서 이제는 이런 것들 건드리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잡주들이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제가 플로우랑 이오스를 되게 좀 좋아하죠. 그죠? 플로우도 지금 갖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도 나중에 뭐 살짝 빠진다고 했을 때 한번 1,700원대 정도에서 잡아봐. 1,700 중반에서 다시 한번 바라 넣어 보셔도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좀 시장을 감시하면서 아까처럼 슈팅이 탁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것처럼. 그런 애들을 순간적으로 먹고 빠지는 게 사실 단타, 그게 제일 합리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10월부터 쭉 끌고 오던 그런 시드들은 일부 남아있을 겁니다. 남겨두세요. 지금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러면 건드리는 상황이 아니야.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러 치즈를 덜어내고 단타를 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개로.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 뭐 콜리곤이라든 플로우라든지 유스 이렇게 뻥 터진 애들도 있고 똑같이 또 반복해 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은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처럼 빛을 맞았다. 그러면은 물량 상당히 정리하고 남겨둔다가 또 차점 다시 잡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고수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오스는 너무 아깝다. 제가 이거를 이거 진짜 배 아픈데 방송하면서 헛소리를 좀 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거 닥쳤던 계획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제가 플로우 나와준 이유가 저거 이오스 때문이었거든. 자, 그러면 어쨌든 공부할 김에 얘기 나온 김에 공부하면서 차트 한번 봅시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었는지 여러분들께 썰을 좀 풀어드리죠. 이오스 BTC입니다. BTC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요. BTC 차트를 보면 이거 방으로 빠질 만한 흐름도 아니야. 만약에 또 정도게 되면 또 잡아도 돼요.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거 보고 제가 여기서 잡아도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오스가 이제는 하방에 대해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게 이제는 아마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제 다 지는 그림이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오스 이제 하나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는 하방보다는 이제 몇 프로 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진짜로. 옆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25년 스타트, 막 우스갯소리 25년 스타트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정말로 25년 스타트 할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워라.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요약하자면 지금은 관망하는 시기. 그죠? 매수했던 시드는 일부 정리하고 관망하시고 실력 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먹고 채고 하시면 되고, 사실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봐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님들 탓이에요. 님들 원망할까? 이거 업로드 한다고 날라가 버린 거잖아. 새벽 3시에. 이거 잡으려고 밤새 보고 있었는데. 슬픈 마음을 갖고 이왕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